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회전체 살펴보고 마저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면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면체 중에서 정 12면체 만들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건축물 이런 거 만들 때 정 12면체, 정 20면체 잘 안 써요. 왜냐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전개도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제일 이제 쉬운 거부터 갑시다. 쉬운 거부터. 제일 쉬운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정육면체. 정육면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 6개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가까이 볼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주사위 놀이로 이렇게 끝으로 덮어서 정육면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모양일까요? 얘는 물론 이걸 띄면 우리 교실에서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피라미드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게 입체대용이 될까요? 입체대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 아래쪽이 무거우니까 얘가 흐물흐물하네. 이렇게 힘을 안 받아요 이게. 그래서 반대쪽에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런 모양이 되네. 이거 뭐라 그럴까? 근데 이 끝에가 뚫려 있으니까 보이나요? 아이고 이 그림이 좀 가까이 이렇게 돼서 얘가 흐물흐물해서 막아주지 못하니까 마치 라면 박스가 쓰러지듯이 과자 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모양이 되네. 이거 어디 마트에서 그 과자 상자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리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게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윗면 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얘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마치 박스가 위에 열려 있는 것처럼 쓰러지겠죠.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면이 즉 밑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정이 돼요. 이렇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나눔부터는 이제 입체대용의 여러 가지 성질들 또 넓이 이것에 의해서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부피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안 끝낸 게 있는 것 같은데 교과서 227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27페이지 펴주세요. 리모컨으로 켜고 이건 조금 이따 또 정리할 때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왜 안 나오냐? 네, 교과서 회전체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갑니다. 요거 안 살펴보고 그냥 갔었네. 이거 보겠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나왔네. 초콜릿으로 된 이런 모양. 이거 보니까 저거 생각나네. 동그란 모양이 있고 이 동그란 모양은 공이 그렇지만 잘 굴러가죠. 대칭성 때문에 완벽한 구는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잘 안 굴러가게 우리 납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초코볼도 있는데 얘는 완전히 밑면을 이렇게 평면이 되게 해서 절대 안 굴러가요. 쟤는 또 여러분들 앞정 보세요. 앞정 만약에 여기저기 굴러다녀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안 굴러가게 반대쪽은 둥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 부분은 평면으로 해놨어요. 물론 그래도 다치긴 합니다만 이런 모양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모양은 납작한 원기둥 모양은 아이스하키 공으로 이런 아이스하키의 겨울 동계 스포츠죠. 아이스하키의 그 공으로 퍽이라고 합니다. 활용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납작해야 얘가 치고 달리고 할 때 위로 튀지 않고 얼음판 위에서 왔다 갔다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일부러 저렇게 만약에 아이스하키를 하는데 거기다가 야구공 같은 거나 농구공으로 한다면 위아래로 튀어서 큰일 나겠죠. 또 얼음판 위에서 다치기도 쉽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겨울 실내 스포츠로 아이스하키 팀이 어느 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캐나다의 경우에는 마땅히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한 3시, 4시 되면 벌써 밤이 돼서 껌껌하기 때문에 저 동네에서는 뭐 축구나 그런 걸 하기가 어렵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운동하고 얘기하고 그걸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스키장도 밤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키장이 잘 돼 있긴 합니다. 캐나다가 그렇습니다만 실내 스포츠로서 아이스하키가 최고로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그런 데는 있긴 있는데 좀 적어요, 인구가. 아이스하키 퍽을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든 다 공은 이런 모양이죠. 럭비 빼고 이런 모양이죠.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놀이와 수학에서 다음 그림은 회전체 모양의 초콜릿이다. 이 초콜릿을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각각 자르고 그 단면에 모양을 그리시오. 그랬어요. 이거 저거 저기 뭐냐, 요즘은 케이크도 잘라서 조각으로 팔기도 하죠. 만약에 저기 가서 일한다면, 저기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일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직접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요즘에 초콜릿으로 공예를 한다든가 설탕 공예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어쨌든 회전축에 평행한, 즉 회전축이 수직인 수직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직이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수직이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옆으로 쫙 잘랐다고 치면 원이 되겠죠. 크기가 같은 원이 될 것이고, 구는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 구의 모양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나 어떻게 자르던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넓이가 달라지겠지만, 크기가 달라지겠지만 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초록색 그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른다면, 회전시켜주는 대칭축, 지난번에 앱 살펴봤었죠? 그것대로 쟤는 직사각형, 그래서 얘는 좌우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모양으로 자르든 이와 같이 원이 돼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성 때문에 공은 이와 같이 구로 당연히 대부분 만듭니다.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 되면 안정적인 구조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 유튜브에 매스큐브 채널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 라면, 나 몰랐는데 라면이 그 원뿔 대 모양이잖아. 이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기 전에 지난번에 종이컵 살펴봤었는데 이게 원뿔 대 모양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발이 원뿔 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이컵을 어떻게 만드는지, 미안합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종이컵으로 된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구독하거나 좋아요 하지 마세요. 여기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가능하면 저기 구독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꼭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어머나, 야 이거 입체도형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 가고 있어? 평면도형, 입체도형. 영상이 어두운 것의 원인은 두 개가 있다. 어이구, 선생님 얼굴이 두 개나 보이네. 라면 제조 과정. 야, 어제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잠깐 이걸로 먼저 보겠습니다. 라면의 제조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드는 그 이름, 라면. 때로는 간식으로, 때로는 주식으로 5천만 국민의 배를 채워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울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성도 조리 방법도 간단한 재료이지만 한 봉지의 라면이 탄생하는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역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는 밀가루 반죽인데요. 소금물을 기본으로 꽃게 추출물이나 표고버섯 육수 등을 섞은 배합소,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메밀가루를 첨가해 반죽하고요. 덩어리진 반죽은 롤러를 통과하면서 장판처럼 얇고 넓게 펼친 면대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가락의 두께만큼 얇아지는 것이죠. 이게 면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분이 금방 증발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 이것에 이제 온도랑 습도를 지속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고. 그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면대 형성 일단 1차적으로 잘 안 되고요. 면대가 만들어지더라도 면대 사이에 구멍이 생기거나 면대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라면의 핵심 포인트는 단연 꼬불꼬불한 면발. 면대가 절출기의 톱니바퀴를 통과하면 바로 익숙한 모양의 면발이 만들어지는데요. 절출기에서 잘려나온 면발의 속도와 면발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의 속도차를 이용하여 꼬불꼬불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면발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빈틈으로 열이 잘 전달되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직선보다 탄성력이 좋아 잘 부서지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절출된 면발은 이제 스팀박스 안에서 100도씨의 증기로 쪄서 익히는 증숙 과정을 거칩니다. 면을 증숙하면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하는군요. 튀기느냐 말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면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 라면 봉지의 뒷면을 보면 유탕면, 건면, 사출건면 등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증숙한 면을 기름에 튀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유탕면이 되고요. 면을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자연 건조시키면 기름기가 적어 깔끔한 건면이 되죠. 또 사출건면은 주로 냉면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익힌 반죽을 채반에 넣고 눌러 면발을 뽑아낸 후 뜨거운 바람에 자연 건조시킨 면을 말합니다. 중량에 맞춰 동일한 간격으로 절단한 면발은 각각의 틀에 담겨 건조룸으로 이동. 섭씨 130도의 뜨거운 바람으로 수분을 쏴 제거하고요. 잔뜩 열받은 면은 다시 냉각방에서 열을 식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한 봉지의 라면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라면들이 보통은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너구리 면 같이 동그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 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가장자리가 흔들거리면서 유통 과정에서 또는 과정에서 흔들면서 깨지기 쉽겠죠. 그래서 사각형 모양으로는 거의 안 만들어요. 사각형 보통 우리가 직육면체 옛날에 우리 네모의 꿈 평면도형 할 때 네모의 꿈 노래도 들었었죠. 우리가 포장 상자나 택배 상자가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 직육면체 모양이 많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개발을 하고 운반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은 없습니다. 아시고 근데 아까 사발면 그거 알아보려 그랬는데 왜 이게 나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알아보다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 원뿔 살펴봤었죠? 원뿔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소리 좋다. 아 따가! 아 뜨거! 싹 잡아주는 코켓. 기름이 튀어 항상 팔이 따가웠던 소영이는 레코드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 짠! 코켓이에요. 레코드판처럼 생긴 이것은 고기 및 생선 튀길 때 기름틈을 막아주고 빨간 국물 요리들도 주변에 튀지 않게 막아줘요. 토독토독 소리가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상단에 구멍이 있어 튀김에도 눅눅하지 않게 조리 가능.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이 구멍으로 나오는 용기는 곧장 환기구로 연결돼서 냄새 걱정도 없어. 튀김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6단계 조절로 다양한 크기의 후라이팬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선구이
그래서 신기하게 이 원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원하는 크기대로 뭘 만들었냐면 원뿔을 만들었어요. 뚜껑이 되게 뚜껑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슬람 쪽에 요리 만들 때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 지금 뭐라 그러더라? 타진인가? 타진? 그거 있었는데. 그래. 선생님 이거 쓸데없이 왜 이런 걸? 여기 나왔다. 이게 나왔다. 종이컵은 지난번에 살펴봤고. 라면 여기. 여기 있다. 대한민국이 컵라면 소비량 1위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컵라면이 침체되던 라면 업계를 회생시켰다는 것도 아셨습니까? 저는 노벨 행복상으로 이 컵라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간편하고 더 행복하게 바꿔준 이 컵라면 속에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과학들이 컵라면 속에 있을지 제가 이 컵라면을 해보해 보겠습니다. 역시 야식으로는 라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컵라면 과학 중에 첫 번째는 컵라면의 용기입니다. 자, 이 용기에는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떠있네? 네, 중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라면 덜 주려고. 공ገብ의 중층 구조로 된 컵라면은 안쪽으로는 뜨거운 물이 좀 더 오래 온도를 유지하도록 중간에 공기층이 막아주고 바깥으로는 뜨거운 물이 직접적으로 손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 이를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이 컵라면은 중층 구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당연히 여러 겹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안에 열기가 바깥에 손에 바로 닿으면 다치겠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만약에 유리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서 사발면을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얘도 원기둥 모양인데 원기둥이 밑으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밑에가 떠 있고요. 위로 올라오게, 즉 이 종이컵 그 사발면에 겉에 있는 종이컵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서 얘가 위로 떠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뜨거운 물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죠. 공기도 그렇고 위로 뜨거운 물이 올라가서 얘가 뜨거운 온기가 오래 가도록.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서 익은 면발은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고 안 익은 건 계속 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3, 4분 내에 저 면발들이 가능하면 다 익고 불어서 먹기 좋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지금 선생님 빨리 문제나 교과서에 문제나 풀지 왜 이런 얘기하고 이런 영상 보여줘요. 지금 벌써 20분 돼가는데 왜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하고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게임하고 놀고 살아나가는데 이런 과학적인 또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선생님 강조합니다. 구단 빨리 외워서 숫자 빨리 계산해서 이거 부피가 얼마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각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얘는 만약에 구 모양으로 면발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구 모양으로. 아까 면발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직선으로 돼 있으면 깨지기가 쉬워요. 운반 과정에서 깨져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잘 안 깨져요. 탄력이 있어서 잘 안 깨지고 또 아까 같이 여러 면이 그러니까 표면이 넓어서 면발들이 잘 익어요. 만약에 이거를 쌀국수처럼 이렇게 또 꼬불꼬불하게 안 하고 그냥 국수처럼 국수발로 해놨다면 맛도 없거니와 또 깨지기 쉬워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없어요. 반 이상은 깨져서 젓가락으로 어떻게 그거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게 수학이 이렇게 이용되는구나, 과학적인 원리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해서 영상을 참고 자료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 한 반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긴 한데 너무 길어서. 용기에 담겨져 있는 라면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면발, 그 과학적 이유를 좀 더 전문적으로 듣기 위해 직접 라면 연구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라면을 들고 오셨네요. 일단은 면이 이제 컵의 중간에 떠 있게 되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어쨌든 뜨거운 물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증기가 위쪽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물의 온도가 위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이 좀 더 잘 그리고 빠르게 골고루 익는 과학이네, 효과를 진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빨리 익을 수가 있겠네요. 윗면을 보게 되면 아주 촘촘하게 라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면을 보게 되면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서 물이 위로 올라갈 때 면과 면 사이에 뜨거운 물이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컵라면 면발에 들어있는 과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봉지라면입니다. 자, 컵라면은 3분 만에 면이 익습니다. 그런데 봉지라면은 3분 만에 익을까요?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봉지라면을 부셔서 넣은 거예요? 네, 봉지라면을 순간을 크게 맞춰서 넣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을까요? 봅시다. 먼저 컵라면부터 한눈에 봐도 잘 익은 컵라면과 덜 익은 봉지라면의 차이가 보입니다. 바로 익었네. 면이 바로바로 풀리네요, 이렇게. 아주 잘 익었어요. 자, 그러면은 봉지라면을 한번 볼까요? 봉지 익기는 조금 익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딱딱합니다. 아직 덩어리진 것들이 있고요. 이거 좀 세게 씹어야 됩니다. 세게 씹어야 면이 좀 끊기고,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 씹어보니까 겉에는 익었는데 세게 씹으면 딱딱한 게 느껴져요. 사실은 면을 잘 익히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면발도 봉지라면보다는 좀 얇게 구성을 하고 또 원료 구성 성분으로는 이제 감자에 많이 사용되는 전분 원료를 좀 많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면이 빨리 익게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싼 가격에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 컵라면 안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외에서나 집에서 간편하게 컵라면을 먹을 때 이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랬어요. 라면 먹고 싶어서 바로 다른 데로 돌렸어요. 이게 어느 저쪽에 경기도에 있는 공원에 있는 분수대인데 스핀스톤이라고. 이게 진짜 돌이에요. 진짜 돌. 만져보니까 진짜 돌이 차갑고 무거워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려나? 엄청난 구로 돼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깠을지 모르고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여기에다가 밑에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솟아오르게 해놨어요. 저걸 손으로 든다는 건 힘든데 물에 의해서 물이 계속 올리니까 얘가 빙글빙글 돌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수대도 있더라고. 구 모양으로 생긴 이런 도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먹던 얘기 돌아가면 사탕이나 멘토스나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걸 만드는 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 디자인을 실험과 설문조사 또 어떤 게 맛있을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교과서 보자고요? 좋습니다. 나머지 영상들은 또 나중에 시작할 때 보도록 하고 지난번에 타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리를 할 때에도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뚜껑, 이게 높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손잡이로도 쓸 수 있고 밑에 이게 낮으면 엄청 뜨겁겠죠. 근데 이렇게 높아서 이 냄비에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서 식어요. 식고 그 물방울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습기가 유지돼요. 다시 얘기하면 호떡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어떤 호떡집은 바삭바삭하게 하려고 하는 호떡집은 뚜껑을 안 하고 기름에다 그냥 튀겨요. 그렇게 하시고 자기네는 바삭바삭한 것보다 촉촉한 걸 원한다. 속에 내용물이랑 얘네들이 끈적끈적해서 맛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호떡을 만드는 분은 뚜껑을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방울이나 수분들이 막 증기가 돌다가 다시 스며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만두 찔 때도, 호떡은 하기 힘드니까 만두 찔 때도 군만두, 찐만두지만 뚜껑 없이 하면 그 수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바삭하게 되지만 뚜껑을 덮어 놓으면 수증기가 다시 만두 속으로 들어가서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그러한 만두가 돼요. 그래서 군만두로, 심지어 군만두 할 때도 뚜껑을 덮어 놓으면 또 맛이 다르게 됩니다. 적게 넣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뚜껑을 덮어 놓으면 이렇게 촉촉하게 습기가 다시 스며들어서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 연구하는 분들은 뚜껑도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될까. 우리 수성중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여기다 식용유나 참기름 한두 방울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뚜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해서 맛있는 점심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 벌써 27분이야. 이거 끝나가야 되는데. 저기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네요. 미안합니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로 돌아와서 먹는 얘기 하다가 이거 교과서 228페이지. 오늘도 문제는 못 풀고 살펴보기만 해야 되겠네. 228페이지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228페이지 봐주세요. 228페이지에 3. 입체 대형의 건널비와 부피 해서 꼭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얘기합니다만 배운 내용이 문제풀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심지어 아까 같이 맛있는 요리를 할 때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입체 대형의 건널비 S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스퀘어라고 건널비 S와 동그라미 입체 빨간색 나라 빨간색 볼펜 입체 대형. 그래서 한참 옛날에 유행했던 게 3D 입체 영화 생각납니까? 요즘은 영화관에 많이 안 갑니다만 영화관에 가면 3차원 영화가 있어요. 또 저기 63빌딩이나 저쪽 롯데월드에 가면 3D 3차원으로 보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VR이나 다른 것들이 더 유행하긴 합니다만 이 건널비 S 그 다음에 부피 볼륨 B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살펴보았던 이렇게 입체 대형을 만들면 이 입체 대형에 따라서 건널비가 전개도를 펼치면 야 펼쳐져라 어이구 야 이런 모양이 되네 야 더 멋있다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전개도가 되어서 저기 펼친 그림이 되어서 건널비를 살펴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사발면을 잘라서 옆으로 벌려봤듯이 이렇게 전개도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부피 마찬가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라면이나 아까 같이 만두나 아이스크림이나 나는 아이스크림 그 떠줄 때 그 속이 비어서 아까운데 그거 막 꾹꾹 눌러주죠. 막 아이스크림 막 꾹꾹 그 아이스크림 그 뜨는 숟가락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것도 언제 한번 구 뒤에 가서 구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그 뜨는 숟가락 있죠 이거 네, 그걸로 담으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아까워. 근데 아까도 라면 면발 봤듯이 라면 면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맛있게 되지. 만약에 그걸 꽉 눌러 놓으면 만약에 떡이나 뭐 케이크처럼 딱 눌러 놓으면 겉에만 끓고 있고 속에는 안 익어요. 그럼 맛없어요. 못 먹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입체 대형의 건널비 부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세포와 세포의 부피의 합과 합동그라미 쳐주세요. 썸이에요. 한 개의 큰 세포의 부피가 같을 때 보편적으로 작은 세포들의 건널비의 합이 큰 세포 한 개의 건널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건널비가 넓어서요. 아까 면발을 꼬불꼬불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라면 면발을 꼬불꼬불하지 않고 국수처럼 쭉 펴지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스파게티는 어떻게 하죠? 스파게티는 좀 틀린가? 건널비 합이 큰 세포 한 개의 건널비보다 커진다. 건널비가 넓어야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닿아서 빨리 익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작은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라면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들이나 병원에서 지금 요즘 치료약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약을 개발하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건널비와 부피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활동하기까지만 살펴봐야 되겠는데 활동하기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과 원기둥 모양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려고 한다. 삼각기둥 동그라미 쳐주세요. 프리즘이라고 한다 그랬죠? 삼각기둥 동그라미 삼각기둥과 원기둥 실린더라 그랬습니다. 실린더 원기둥 이것의 전개도를 그려보고 용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넓이, 건널비가 되겠지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생각해봅시다. 이걸 잘라서 이거 아크릴판으로 아크릴이란다. 그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그 뭐지? 그걸로 만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 기둥이니까 여러분들 마트의 종이 상자 생각해보면 되겠죠. 짱구름 못 말려 그려진 그 과자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던데 이렇게 해서 삼각 기둥이니까 위아래가 합동이고 평행하고요. 옆면들은 직사각형이고 합동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정삼각형이라면 합동이 되겠지만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직사각형. 우리 직사각형인 것만 중학교에서 나와요. 얘가 삐뚤어졌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사각형이 아닌 도형들은 만들면서 유통 과정에서 흔들리고 깨지고 다치기 쉽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만들면 뽁뽁이 아십니까? 그 포장재를 충분히 넣어서 깨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제일 이제 흔한 게 우리 건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기둥 모양 많죠? 무, 단무지, 소세지, 햄. 그래서 위면과 이면이 합동이고 같고 옆면이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펼친 그림이 전개도가 되어서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밑면 요 합동인 것만 중학교에서 나온다 했어요. 하나를 구해서 2배, 하나를 구해서 2배. 이거 파이알 제곱 쓰면 되겠네. 옆면은 쉽다.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실제로 자르기냐? 사발면 아까처럼 그렇게 실제로 잘라본 사람 어딨어요? 그렇게 했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몇 대 맞을 거예요. 선생님은 맛있게 먹으려고 그걸 뜯진 않았지만 이 합체 그 사발면에 있는 것을 급할 때는 냄비에다 끓이면 훨씬 빨리 끓어요. 특히 그 커피포트 물 끓을 때 거기다가 면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금방 끓어요. 한 1분도 안 돼서 끓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설거지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많이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락이나 그 왕뚜껑이라 그러나 그 큰 거 있죠. 큰 용기로 된 그 용기면 사발면 거기에다가 네모나게 된 그 봉지라면을 뜯어서 이걸 뜨거운 상태에서 물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좀 익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2배로 맛있어요. 2배로 맛있습니다. 한번 남학생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찾으면 되지 뭐 그거 좀 어때? 그럼 어때? 설거지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해놓으세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죠. 이제 앞으로 세상은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자기가 맛있는 걸 해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업을 여러 개 가져야 돼요. 여러 개.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하다가 적성이 안 맞거나 난 이게 더 재밌겠는데 더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겠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더 재밌는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밑면 2개와 옆면을 더하면 전체 건널비가 되겠죠. 아이고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맛있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228페이지 중간까지 살펴봤어요. 메모해놨어요. 또 까먹을까봐. 자
아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라는 것을 막 문제풀이로 시험을 보니까 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재미없어요.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여행 가고 그런 것을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기 저 도봉이랑 저 노원역에 있는 그 운전면허 시험 학원 또 오토바이 면허 시험장에 보면 오토바이 면허 떨어진 사람 한 반 정도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타면 재밌는데 헬멧 쓰고 여행 다니고 근데 면허 시험을 따려고 오토바이 하고서 떨어지고 그러면 막 울라 그래요. 왜냐면 그걸 면허를 따야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또 짜장면 배달도 하고 생계 먹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도 이걸 시험 봐서 나 시험 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우울하고 정말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물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수학은 없을까? 우리가 배운 수학을 부엌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 뭐 요리를 할 때 이걸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다른 방법이나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시면 덜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요즘 좀 시간이 많잖아요. 원격 수업하면서 학교 오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재미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